함수의 극한의 응용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대소관계라는 걸 좀 배워봅시다. 대소관계.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등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서,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서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다 지금부터 설명할 이 내용으로 풀이를 합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대소관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보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는 극한값이 알파야, gx도 극한값이 베타야. 되겠죠? 네. 알파가 아니면서 알파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 조건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긴 한데 첫 번째 fx가 gx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gx가 조금 더 커 아니면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호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fx보다 gx가 더 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fx하고 gx의 극한값은 전부 다 존재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지. fx의 극한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라고 되어 있고 gx의 극한값이 베타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fx하고 gx 사이에 이렇게 부등식 관계가, 부등호 관계가 성립해. gx가 fx보다 좀 더 크단 말이야. 또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크단 말이야. 이랬을 때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이렇게 돼요. 조금 이상하죠? 여기 등호 들어있을 때는 등호 들어있는 게 아주 정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등호가 없죠. 그랬을 때도 등호는 들어가요. 등호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 등호가 있을 때도 등호를 붙이는 거고 등호가 없을 때도 등호가 붙여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 참 거짓 확인하는 문제, 다음 주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이 OX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돼. 이런 식으로 fx보다 gx가 더 크다. 그러면 극한값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 이 등호가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 얘는 뭐 여러 가지로 찾아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x분의 1이 더 커요, x분의 2가 더 커요 라고 하면 x분의 2가 더 커요. 당연히 x 양수라고 합시다. 뭘 대입하든지 간에 x분의 1보다는 x분의 2가 더 크죠. 두 배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1이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2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둘 다 똑같이 0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아지는 거지. x분의 2가 더 크지만 둘이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까지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커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참거짓 OX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고 실제로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두 식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두 번째에 있는 함수 hx에 대해서 이렇게요. fx, hx, 그 다음에 gx 이렇게 부등식이 이것처럼 한 개짜리로 안 나오고 두 개짜리로 주로 출제가 돼. 그리고 유독 이것의 극한값이 알파야. 근데 이것의 극한값도 똑같이 알파. 양쪽의 극한값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gx에 대해서 fx, gx, hx, gx일 때 알파랑 베타가 같아지면, 그러니까 f의 극한값과 g의 극한값이 이렇게 같아지면 결과적으로 hx의 극한값, 이것의 극한값도 얼마가 된다고? 알파가 되게 돼 있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등호가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그냥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상관없어. 등호가 없어도 알파면 얘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쉬운 문제에서는 이대로 바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식을 조금 바꿔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제 문제로 설명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fx보다 gx가 더 커. 그러면 극한값도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gx가 더 크더라도 극한값은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hx가 중간에 끼어 있어. f하고 g 사이에 있어. 역시 등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f랑 g 양쪽의 극한값이 똑같이 알파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hx의 극한값도 알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를 하나를 적어왔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부등식이 주어지는 문제는 다 이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문제 안에 부등식이 주어지는 경우는 첫 번째 예제는 1번이라고 할까요? x는 양수이고 3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의 fx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2x 3x제곱 플러스 x 이렇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요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부등식에서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가운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가운데 부분. 여기랑 여기요.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얘를 조작을 해서 요 fx라는 이 방향, 이 식을 이런 식의 모양, 요 모양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딱 보더라도 fx 앞에 x제곱 플러스 2가 붙어 있죠. 네, 식 전체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에서 fx만 남겠지, 그지? 그러면 이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부등식을 바꾸는 거야. 부등식을 바꿔서 이 가운데 부분을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식 전체를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이 부등식이, 그러니까 부등식을 바꾸는 거야. 강조합니다. 부등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맨 왼쪽에 있던 부등식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가운데는 그냥 fx가 되고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가운데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부등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등식을 변형을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지금은 나눗셈을 이용했죠. 네, 부등식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 부분의 극한값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죠? 왼쪽 부분은 똑같이 2차식이지. 개수분의 개수에서 3이라고 하면 되고 오른쪽 부분 마찬가지겠죠. 네, x제곱 x제곱 개수분의 개수에서 3이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당연히 따라서 3이 돼야 되겠죠. 답이 3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을 구하세요.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도 x는 양수라고 할게요. 2x 플러스 1 fx 그 다음에 2x 플러스 4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fx의 제곱 요거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아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아까는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 여기가 간단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간단한 게 fx인데 여기가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우리가 비교해 줘야 되는 부분은 요 fx를 여기에는 이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이용해서. 자, 방향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부등식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부등식. 특히 가운데 부분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한 번에는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냥 fx가 아니고 fx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는 제곱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것 같죠, 그죠? 뭐 역수로 곱한다고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하면 1단계로 2x 플러스 1의 제곱 fx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하고 비슷하게 맞췄죠. 부등식을 극한 안에 있는 식 가운데 거 요 식을 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그냥 바로 여기서 나눌까? 여기다가 이제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요거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전개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모양은 저 극한 안에 들어있는 요 식하고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또 전개를 해보면 뭐 거의 똑같아요. 4x제곱 플러스 8이 16x 플러스 16 정도가 됐네요. 자, 요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무한대로 가는 거죠. 또 그럼 이거는 똑같이 2차식이네, 그치? 이건 4로 가는 거죠, 당연히. 개수분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지. 4로 가는 거죠. 얘도 4로 가고 얘도 4로 갔어. 등호 없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극한에서는.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등식과 극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극한값을 구하세요. 어떻게 한다? 부등식의 가운데 부분을 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지금은 제곱 한번 하고 x제곱 플러스로 나눠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가운데 있는 식을 요 식으로 바꿔준다고요. 바꿔준다.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극한값을 구해보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보통 이게 같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지잖아? 그럼 이 값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안 나오겠죠. 자,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끝.